영국 BBC 스포츠센터 런던의 한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끝났다. 32살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뭘 더 보여줄 수 있겠나? 25년간 축구를 분석해온 평론가 줄리안 밀러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냉정한 분석은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을 방출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박수쳤죠. 하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LAFC 데뷔전 단 한 경기, 그것만으로 전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5만 2천 관중이 소니를 외쳤고 경기 후 미국 언론들은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라고 떠들어댔죠. 영국이 퇴물이라고 조롱했던 그 선수가 말입니다. 줄리안 밀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MLS에서 한 경기 잘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건가? 미국 애들은 축구를 모르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의 확신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과연 영국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손흥민은 끝난 선수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줄리안 밀러, BBC 스포츠 해설위원이자 가디언지 축구 칼럼니스트입니다. 25년간 프리미어리그를 지켜보며 수많은 선수들의 부침을 목격했죠. 특히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마케팅 가치는 높지만 실력은 그저 그렇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한계를 드러낸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박지성부터 시작해서 기성용, 이청용까지. 저는 그들 모두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결국 평범해지는 패턴의 반복이었죠. 손흥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7년 동안 잘했으니 이제 그만하면 된 거 아닌가? 제 주변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봄날 토트넘의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0대4로 참패한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세밀한 분석에 나섰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 횟수가 지난 시즌보다 32% 감소했어요. 슈팅 정확도도 68%에서 52%로 떨어졌고요. 데이터 분석관 피터 존슨이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더 충격적인 건 체력 테스트 결과였어요. VO2 맥스 수치가 3년 전보다 15% 하락했습니다. 90분을 뛰기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예요. 토트넘 피트니스 코치의 비공식 발언이었지만 저희에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32살의 손흥민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죠. 저희 BBC 분석진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려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그 의견을 대표해서 프라임타임 BBC 라이브에서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걸어다니는 광고판에 불과해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발언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타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크 딘은 밀러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라며 지지를 표명했고 데일리 메일은 토트넘이 들어야 할 쓴소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죠. 텔레그래프의 축구 전문 기자 사이먼 존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이라고 동조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예상보다 냉정했어요. 토트넘 서포터즈 클럽 회장 마크 스미스는 감정적으로는 아프지만 클럽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댓글들이 대세였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이죠. 토트넘 보드진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어요. 대신 브라이튼의 미토마와 스투트가르트의 엔쿤쿠 영입에 총력을 기울였죠. 젊고 역동적인 윙어로 라인업을 재편한다는 것이 구단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까지 토트넘, 손흥민 시대의 종료 선언이라고 보도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자축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속절없이 무너져갔어요. 여름 프리시즌이 시작되자 충격적인 결과들이 이어졌습니다. PSG와의 친선 경기에서 2-0으로 앞서가다가
후반 30분 만에 3-2로 역전패를 당했고 뉴캐슬전에서는 전반 20분 만에 2골을 먹혔죠. 새로 영입한 미토마는 적응에 애를 먹었고 엔쿤쿠는 부상으로 아예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장에서 거센 야유를 쏟아냈어요. 웨어 이즈 쏜? 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여기저기서 펄럭였고 브링백 아워 캡틴 을 외치는 팬들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느 나이든 팬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다. 시즌이 시작되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것이다. BBC 동료들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걸까요? 혹시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이 LAFC와 3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죠. 연봉 2천만 달러라는 소식도 함께요. MLS?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아시아 선수답게 돈을 따라갔구나.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곧 전 세계가 저의 무지함을 비웃게 될 줄은 말이죠. 저는 처음에 손흥민의 LAFC 이적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MLS는 은퇴를 앞둔 선수들의 마지막 정거장이잖아. 질랄탄, 비아, 카카처럼 말이야.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2살에 MLS 간다고? 완전히 끝났네. 라며 혀를 찼죠. 하지만 미국 현지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 영입 발표 직후 LAFC 공식 트위터는 1시간 만에 50만 개의 리트윗을 기록했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LA에 온 진짜 슈퍼스타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ESPN은 특집 프로그램까지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겨우 한국 선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나? 더 당황스러운 건 티켓 판매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데뷔전이 예정된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경기 티켓이 단 6시간 만에 매진됐어요. 평소 절반도 차지 않던 경기였는데 말이죠. LAFC 마케팅 디렉터 마이클 존스턴은 구단 역사상 가장 빠른 매진 기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축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실제 경기력을 보면 실망할걸? 하지만 첫 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슈팅 연습에서 보여준 정확도는 토트넘 시절과 다르지 않았어요. LAFC 동료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주장 카를로스 벨라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손흥민과 첫 훈련을 했는데 이 선수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럽 최고 클럽에서 뛸 수 있는 실력인데. 벨라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었던 선수라 유럽 축구를 잘 알고 있었어요. 데뷔전이 다가오자 미국 전역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 텍사스에서 날아온 손흥민 팬들까지. BMO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저는 BBC 스포츠 센터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경기 시작 전부터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5만 2천 관중이 일제히 쏜, 을 외치며 기립박수를 쳤어요. 상대팀 시애틀 팬들까지 박수를 치는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MLS에서 이런 분위기를 본 적이 있나? 손흥민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함성은 더욱 커졌어요. 그의 표정을 카메라가 클로즈업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살아있었죠. 마치 새로운 도전을 앞둔 젊은 선수 같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즉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터치부터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고 좌측 윙에서 보여준 드리블은 여전히 예리했어요. ESPN 해설자 테일러 트윈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선수의 움직임을 보세요. 이게 32살 선수의 플레이인가요?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더니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죠.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관중들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BBC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가 정말 우리가 비판했던 그 손흥민이 맞나? 화면 속 손흥민은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며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스프린트 속도도 전성기와 다르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벌써부터 척척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하프타임에 ESPN에서는 놀라운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45분간 스프린트 횟수는 23회, 이는 그의 토트넘 시절 평균을 오히려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분석관 알렉스 스콧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볼터치 성공률이 94%에 달합니다. 이는 전성기 손흥민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끝났다고 평가했던 선수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니.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플레이는 더욱 활발해졌어요. 상대 골키퍼 스테판 프라이를 2번이나 위기에 몰아넣었고 동료 칼 벨라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죠.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토트넘에서 7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 LA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은퇴를 준비하는 선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죠. 어차피 MLS 수준이잖아. 프리미어리그와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데 그것도 곧 틀렸다는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의 LAFC 데뷔전 다음 날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MLS에서 한 경기 잘했다고 난리치는 미국이라는 비아냥 섞인 제목을 뽑았고 선은 손흥민, 결국 은퇴리그 선택이라며 조롱했죠. 저도 가디언에 칼럼을 썼어요. MLS는 프리미어리그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경기의 선방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경기인 인터 마이애미전에서 그는 2골 1어시스트라는 환상적인 기록을 세웠어요. 특히 두 번째 골은 30m 밖에서 넣은 중거리 슛이었는데 그 궤적과 파워는 토트넘 시절 어떤 골보다도 인상적이었죠. ESPN의 데이터 분석팀이 발표한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의 두 경기 평균 스프린트 속도는 시속 32.4km, 이는 그의 2019년 토트넘 전성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수석 분석가 마크 도노반이 설명했죠. 그리고 슈팅 정확도는 85%에 달해 현재 MLS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MLS 수비 수준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하지만 동료 해설자 게리 네빌이 제게 말했습니다. 줄리안, 자네 정말 MLS를 우습게 보는 건가? 요즘 MLS에는 인시네, 베랄디, 로렌조 인시네 같은 선수들이 뛰고 있어.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졌다고. 세 번째 경기에서 일어난 일은 더욱 놀라웠어요. 뉴욕시티 FC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이탈리아 대표팀 수비수 도메니코 크리스토를 상대로 전성기의 활약을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는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월드클래스 수비수였죠. 경기 후 크리스토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과 맞대결해보니 왜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7년 동안 활약할 수 있었는지 알겠다.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때부터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더 애슬레틱의 축구 전문 기자 샘 스티엘은 상세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는 토트넘에서 보여준 것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포지션에서 위협적이다. 특히 중앙 공격수로서의 능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팍스 스포츠의 해설자 앤디 알렉산더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는 건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다. 팀 전술 이해도와 리더십이 뛰어나다. LAFC가 그의 합류 후 전혀 다른 팀이 되었다. 실제로 손흥민 합류 후 LAFC의 경기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팀 승률이 78%로 뛰어올랐고 득점 평균도 경기당 2.8골로 리그 최고를 기록했죠. 감독 스티브 셰런도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다.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놀랍다. 훈련장에서 그의 프로 정신을 보면 감탄이 나온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네 번째 경기였어요. 전 맨시티 수비수 뱅상 콤파니가 감독으로 있는 벌리 FC 게스트 팀와의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은 45분 출전해 경기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콤파니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맨시티에서 손흥민과 여러 번 맞붙었다. 오늘 본 그의 모습은 전성기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영리해진 것 같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영국에서는 끝난 선수라고 평가했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BBC 동료 앨런 시어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앨런, 혹시 우리가 손흥민을 잘못 평가한 건 아닐까? 시어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확실한 건 그가 MLS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토트넘의 신임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해 언급한 거예요.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다. 그를 보내게 된 건 구단의 판단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이 발언은 영국 언론들을 술렁이게 만들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데이터만 보고 실제 경기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아닐까? MLS 수준이 생각보다 높은 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고집을 부렸어요. 어차피 MLS잖아.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면 예전 모습이 나올 거야. 하지만 반다이크가 한 손흥민에 대한 인터뷰를 본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흥민과 맞대결해보니 그가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그의 순간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토트넘이 그를 보낸 건 실수일 수도 있다. 반 다이크는 현역 최고 수비수답게 정확한 평가를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MLS는 MLS야. 진짜 테스트는 유럽 무대에서 해봐야 알 수 있어. 손흥민이 MLS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자 영국 내 반응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특히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분열이 일어났어요. 일부는 그래도 MLS잖아라며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다른 일부는 우리가 실수한 거 아니야? 라며 후회하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가디언의 MLS의 착시 효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리그 수준의 차이 때문이다.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다면 예전의 한계가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LAFC의 유니폼 판매량이 공개된 겁니다. 손흥민 합류 후 벌써 12만 장이 팔렸다는 발표였어요. 이는 토트넘의 연간 유니폼 판매량 15만 장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였죠. LAFC 마케팅 담당자 레베카 하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단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록이다. 손흥민 유니폼은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역별 판매 현황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물론이고 뉴욕, 시카고, 심지어 캐나다 토론토에서까지 주문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도 대거 구매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겨우 이제 이적한 선수 때문에 이런 일이? 하지만 LAFC 팬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 웰컴 소니, 해시태그 아이러브 소니,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어요. 진정한 애정이 느껴졌죠. 동료 선수들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어요. 주장 칼로스 벨라는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팀 같다고 말했고, 젊은 공격수 크리스천 아레타는 그에게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고마워했죠. LAFC 의료진장 닥터 마이클 소렌슨도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신체 회복력은 정말 놀랍다. 32살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자기 관리 수준이 프로페셔널 그 자체다. 다음 경기를 앞두고 미국 언론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ESPN은 웰컴 소니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파크스 스포츠는 생중계 해설진을 대폭 보강했죠. 티켓은 예매 시작 30분 만에 완판됐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32살 선수가 예전만 할 리 없어. 이번엔 정말 한계가 드러날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또다시 빗나갔습니다. 포틀랜드 팀 버스전에서 손흥민은 후반 30분에 교체 투입됐어요. 관중들의 기립박수는 5분 동안 계속됐죠. 오만 관중은 선, 을 외치며 열광했죠. 저는 TV로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갓 이적해 적응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팬들과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이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많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혹시 제가 손흥민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32살이라는 나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 부진, 모든 데이터들이 명확했는데. 하지만 미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BBC 동료 리오 퍼디난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리오, 나는 손흥민을 완전히 잘못 봤을 수도 있어. 퍼디난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줄리안, 우리는 데이터에만 의존했어. 축구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야.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는 더욱 그래.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손흥민의 MLS 활약이 계속되자 저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BBC에서 손흥민 현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었죠. 프로듀서 사라 윌슨이 말했어요. 줄리안, 당신이 직접 미국과 한국을 다녀오면서 손흥민에 대해 다시 조명해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MLS는 MLS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청률과 화제성을 고려해 결국 수락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 MLS에서의 활약이 착시현상이라는 걸 증명하자. 미국 취재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곳곳에 손흥민 광고판이 걸려 있었고 LAFC 팀 스토어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팬들의 구성이었어요.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미국인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길거리 인터뷰에서 만난 12살 소년 마이클 로드리게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은 정말 멋있어요. 골을 넣을 때마다 겸손하게 동료들을 챙기거든요. 축구선수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멕시코계 미국인 소년이 한국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 취재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본 건 손흥민 광고였어요. 공항 곳곳에 그의 얼굴이 걸려 있었고 심지어 입국 게이트에도 웰컴 투 코리어, 선제 컨트리라는 현수막이 있었죠. 서울 시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어디를 가도 손흥민 관련 광고와 굿즈가 넘쳐났어요. 특히 토트넘 유니폼보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죠. 한 스포츠용품점 사장 김민수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간 후 오히려 매출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만난 60대 어르신의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손흥민이는 우리의 자랑이야. 영국에서 무시당하고 쫓겨났지만 미국에서 다시 일어섰잖아.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이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손흥민 덕분에 한국이 더 유명해졌다며 자랑스러워했고, 카페 사장님은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엔 매출이 20% 늘어난다고 웃으며 말했죠. 한 사람의 축구선수가 이렇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근처를 걸으면서 저는 큰 벽화를 발견했어요. 손흥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래에는 네버 기브업 손흥민이라고 적혀 있었죠. 벽화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어요. 한국축구협회에서 만난 정몽규 회장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이죠. 그가 LAFC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청소년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서울의 한 축구 아카데미에서 만난 16살. 김준호 군은 손흥민 형이 MLS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서 꿈이 더 커졌어요. 나도 언젠가는 해외에서 뛰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손흥민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초등학교 은사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간 저는 그의 6학년 담임이었던 이순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70대 중반의 연세였지만 손흥민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였죠. 흥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 특별했죠. 선생님은 낡은 앨범을 꺼내며 어린 손흥민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영국에서 힘들어할 때도 걱정했는데 미국에서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그때 선생님이 꺼낸 편지 한 통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에 보낸 편지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선생님, 저는 아직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춘천FC 유소년팀을 방문했을 때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이 손흥민의 플레이 영상을 보며 하나하나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코치 박성호 씨는 요즘 아이들은 모두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 한다며 웃었어요. LAFC에서 뛰는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뛸 거야 라고 말하죠. 서울에서 만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이창호 박사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도전 정신의 상징이 되었죠.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만난 축구학과 교수님들의 말도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의 MLS 활약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 리그 수준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난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의 해외 활약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한국에서의 5일간 취재를 마치며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어요. 영국에서는 손흥민을 상품으로만 봤지만 한국에서는 영웅이었어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 나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내가 손흥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나? 7년간 영국에서 활약하면서도 우리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골을 넣는 선수였지만 한국에게는 국가적 자존심이었던 거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큐멘터리 시나리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MLS에서의 착시 현상을 증명하려던 원래의 계획을 버리고 우리가 놓친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조명하는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토트넘과 영국 축구계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영국 축구계를 바라보게 됐어요. 마침 그때 토트넘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대체하기 위해 영입한 선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브라이튼에서 6천만 파운드에 데려온 미토마는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프리시즌 5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고 동료들과의 호흡도 전혀 맞지 않았죠. 팬들은 경기장에서 외어 이즈 아워 케머스트리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했어요. 더 심각한 건 팀 전체 분위기였습니다. 주장 해리 케인마저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손흥민이 없으니 뭔가 허전해요. 7년간 함께했던 파트너였는데 새로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토트넘의 프리시즌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6경기에서 1승 2무 3패라는 최악의 기록을 남겼죠.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0-3으로 완패하며 팬들의 야유를 받았어요. 경기 후 일부 팬들이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라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새로운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특히 공격진에서 창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의 표정에서는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토트넘 팬들의 변화된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지지했던 팬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토트넘 서포터즈 클럽 회장 데이비드 존슨이 인터뷰에서 말했죠. 솔직히 손흥민을 보낸 게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SNS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해시태그송 컴백 해시태그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트렌드를 이뤘고 우리는 소니를 그리워해요이라는 게시물들이 넘쳐났죠. 한편은 손흥민이 LAFC에서 골 넣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원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손흥민 방출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언론과 팬들의 여론이 형성된 후라 되돌리기 어려웠다. 더욱 놀라운 건 다니엘 레비 회장의 반응이었어요. 비공식 자리에서 그는 손흥민의 MLS 활약을 보면서 우리가 놓친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구단의 결정은 옳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요. 토트넘의 새로운 영입 정책도 문제가 됐어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스쿼드를 재편한다고 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어요. 반면 LAFC에서의 손흥민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7번째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8번째 경기에서는 4어시스트라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죠. 매 경기마다 이게 32살 선수가 맞나? 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가장 아픈 건 직접 비교였어요. 같은 날 토트넘이 노르위치와의 연습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는 동안 손흥민은 시애틀전에서 더 큰 활약을 기록했거든요. 토트넘 팬들의 SNS에는 우리는 왜 그를 보냈는가? 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죠. BBC 동료들도 이제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의 MLS 활약을 보면서 그를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리오 퍼디난드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정했습니다. BBC 라이브에서 손흥민에 대한 제 평가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MLS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이죠. 그 발언 이후 영국 축구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BT 스포츠의 스티븐 제라드도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죠. 토트넘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어요. 일부 선수들이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 형에게서 배우고 싶었다며 아쉬워했어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토트넘 팬샵에서의 일이었어요. 손흥민 관련 상품들이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포스터까지 팔리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나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어 진정한 가치를 놓쳤던 거예요.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 리더였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손흥민의 MLS 활약이 계속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현역 선수들이었어요. 특히 과거 손흥민과 함께 뛰었거나 맞대결했던 선수들의 증언이 이어졌죠. 첫 번째로 입을 연 건 토트넘의 전 감독 주제 무리뉴였어요. 로마에서 기자회견 중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지도한 선수 중 가장 프로페셔널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32살이라는 나이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리뉴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토트넘이 그를 보낸 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영리해지거든요. MLS에서의 그의 활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적 후 첫 인터뷰에서 그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손흥민과 7년간 함께 뛰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가 LAFC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는 제 최고의 파트너였어요. 케인의 발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손흥민의 골 기록만 보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팀 플레이에 있어요. 언제나 팀을 먼저 생각하고 젊은 선수들을 도와주죠. 그런 선수는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해요. 더 놀라운 건 라이벌팀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스널의 주장 마틴 웨데고르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솔직히 손흥민과의 노스런던 더비가 그리워요. 그는 정말 까다로운 상대였거든요. 그가 토트넘을 떠난 후 더비의 재미가 반감된 것 같아요. 첼시의 메이슨 마운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손흥민은 항상 존경하는 선수였어요. 그와 맞대결할 때마다 많은 걸 배웠거든요. MLS에서의 활약을 보니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리버풀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모하메드 살라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됐죠. 내 친구 소니, MLS에서 너의 활약을 잘 보고 있고 네가 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지 다시 한번 더 느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는 내용이었어요. 살라뿐만 아니라 사디오 마네, 로베르토 피르미누까지 손흥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어요. 특히 마네는 손흥민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며 그의 MLS 활약이 아시아 축구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맨시티의 케빈 더 브류에도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언더레이티드된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축구 지능과 움직임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MLS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레전드 선수들의 반응도 이어졌어요. 티에리 앙리가 스카이 스포츠 해설 중에 말했죠. 손흥민은 제가 본 아시아 선수 중 가장 완성된 선수입니다. 그의 MLS 활약을 보면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앙리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세요. 32살이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영리해요. 오히려 경험이 쌓이면서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어요. 이런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없다는 게 아쉬워요. 국제적인 언론들도 손흥민 재평가에 나섰어요. 스페인의 마르카는 손흥민, 나이를 거스르는 아시아의 전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MLS를 정복하는 한국의 황제라고 표현했죠. 독일의 키커도 상세한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손흥민의 MLS 적응 과정을 분석한 결과 그는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분데스리가 구단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레키프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을 놓친 건 큰 실수였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윙어다. 리그앙 구단들이 영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가장 놀라웠던 건 FIFA와 UEFA의 반응이었어요. FIFA 기술위원장 아르센 벵거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손흥민의 MLS 활약은 현대 축구에서 경험과 기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UEFA 회장 알렉산더 체페린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유럽을 떠난 건 아쉬운 일이다. 그의 활약은 MLS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축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은 더욱 심도 있었어요. ESPN의 축구 분석 전문가 그레이엄 헌터는 손흥민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였다며 그의 MLS 활약이 이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더 애슬레틱의 제임스 피어스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했어요. 손흥민의 MLS 경기를 모두 분석한 결과 그의 경기력은 토트넘 전성기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나아졌다. 특히 게임 리딩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BBC의 공식 사과였어요. 스포츠 부장 바바라 스레이터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손흥민에 대한 우리의 초기 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임을 MLS에서 증명하고 있다. 저도 그 시점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가디언에 나는 손흥민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죠. 저는 손흥민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는 32살이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영원한 청년이었어요. 그 칼럼에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만 의존하며 진정한 가치를 놓쳤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골 머신이 아니라 팀 전체를 살리는 리더였는데 말이죠. 이제야 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LAFC 첫 몇 경기를 지켜보면서 저는 평론가로서 인생 최대의 성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축구를 분석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는 중이었어요. 현재까지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32살이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움직임,
새로운 리그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를 대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들이 말이죠. 저는 이미 BBC 동료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평가할 때 놓친 게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특히 리오 퍼디난드는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축구라며 기존 입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LAFC 동료들의 초기 반응이었어요. 벨라는 첫 합류 훈련 후 이 선수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놀라워했고, 젊은 선수들은 레전드와 함께 뛴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런 반응들이 손흥민의 진정한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현재 영국 축구계는 조용한 반성 분위기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건은 최근 방송에서 혹시 우리가 손흥민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우린 정말 잘못한 거야 라는 댓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팬들은 그의 MLS 경기를 챙겨보고 있다며 여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마음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가디언 편집부에 손흥민에 대한 재평가 칼럼을 쓰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편집장은 아직 이르지 않나? 라고 반문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봤습니다. 그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나는 손흥민을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 32살이라는 나이,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 부진, 모든 데이터가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축구는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포츠였다. 현재 진행 중인 MLS 시즌을 통해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이고 진정한 실력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빛난다는 것을 말이죠. 최근 BBC 스포츠 센터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가 선수를 평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매 훈련, 매 경기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즌이 어떻게 전개될지, 손흥민이 MLS에서 어떤 기록을 세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축구는 나이리그, 환경을 초월해서 순수한 열정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스포츠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다는 것 말이에요. 손흥민이 앞으로 MLS에서 어떤 여정을 써내려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25년 경력의 고집센 평론가를 겸손하게 만든 32살 한국 축구 선수처럼 말이죠. 지금도 그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결과로 말한다고, 그리고 자신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축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